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팩맨, 딕덕, 마피와 같은 고전 게임들을 미니 바탑으로 만들던 마이 아케이드사에서 아주 특별한 미니 바탑을 새로 발매를 했습니다. 근데 나온 지는 몇 개월 되었는데 어찌되었건 스트리트 파이터 2용 6버튼의 아케이드 스틱을 장착한 미니 바탑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제품들과 비교해서 아주 많이 신경을 쓴 모습이 보입니다. 네, 케이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네, 이 앞면에 춘니 스티커만 봐도 신경을 많이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열어봐야 되겠죠? 네, 아주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2인용을 하기 위한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 네, 그리고 마이 아케이드사의 카탈로그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는 몰랐는데 이 밑에 있는 것들은 프리미엄 에디션이라고 하네요. 네, 스트리트 파이터와 콘트라, 그리고 스페이스 인베이더. 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나왔군요. 네. 네, 본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6버튼, 스타트 버튼, 그리고 네, 밑에 메뉴와 코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 아케이드사 제품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켜지를 못합니다. 네, 이게 스위치인데 좀 알기 어렵습니다. 네, 이게 전원 스위치. 그리고 네, 옆면은 별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뒷면에는 이어폰 단자, 볼륨 키도 있고, 배터리가 4개나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5V 마이크로 5핀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스티커 떼기 되게 아까운데 그래도 띄어야 되겠죠? 아까우니까 여기다 붙여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배터리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1인용을 할 건지 2인용을 할 건지 고르는 게 나옵니다. 네, 버튼은 좋은데 이 레버가 너무 작고 각도도 팔각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살짝만 해도 움직여서 좀 어렵네요. 네,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화면은 3.5인치인데 상당히 쨍하고, 네, 시야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정면에서는 상당히 쨍하고 아주 좋은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4였던 것 같은데 한번 7로 해볼까요? 네, 7은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밝기도 15단계. 배터리가 그냥 줄줄 셀 것 같습니다.
네, 익숙해지니까 할만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불빛도 상당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뒷면 볼륨으로 볼륨도 조절이 됩니다. 화면도 색상도 아주 좋고, 네, 선명하고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장풍을 쏠 때는 모르는데, 점프 뛰거나 그럴 때 화면이 이동할 때 티어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단점은 네, 이런 세팅을 설정을 하고 껐다 켤 때마다 이게 리셋이 됩니다. 네. 할 때마다 자신에게 맞게 세팅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 네, 그 정도를 빼고는 디자인도 정말 좋고, 사운드도 훌륭하고, 화질도 좋고, 스크롤이 부자연스러운 거. 네, 그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2를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스트리트 파이터 하나만을 위해서 구매하셔도 후회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 분들, 여러 가지 게임이 되는 걸 원한다든가 그런 분들한테는 가격이 조금 부담될 것 같습니다. 네,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하는 이 모델과 싸구려 모델, 네, 지금 갤라그가 나오고 있는데 의아하실 겁니다.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저가형 모델은 기판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딥 스위치를 통해서 5가지 정도의 게임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개조를 해 놨는데, 사실 개조를 이 팩맨으로 하면 안 됐었는데, 왜냐면 버튼이 없어서 갤라가나 딕덕 이런 걸로 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하고 이걸로 제가 개조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명암 케이스로 버튼을 또 만들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고급형 모델 기판이 다 똑같아서 이것도 딥 스위치를 통해 개조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 전에 디스플레이는 전용이라서 이 기판에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3.5인치이기 때문에 또 다른 AD 보드를 통해서 확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한번 분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조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가형 모델들은 분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스티커인데 이걸 떼어내서 열풍기를 통해서 떼어내서 나사를 뗄 수가 있었는데, 네, 잘 분해가 돼야 될 텐데 쉽게 한번 분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쉽게 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엄청 깊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커서 안 되나? 갈리는 것 갈리네요. 이거 얇고 긴 드라이버가 필요하네요. 마이아케이드 역시 분해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긴 것들은 보통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데, 네, 이게 잘 안 됩니다. 헛돌고 내부도 좁아서 플라스틱이 갈립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얇고 긴 게 없네요. 보통 그렇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다행히도 이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네, 딱 이 정도 깊이입니다. 정말. 네, 역시 쉽게 빠지지가 않네요. 혹시 이게 또 스티커가 아닌가? 아이고, 맞네. 이게 스티커였네. 원래는 이거를 히팅건으로 달구어줘야 되는데, 이 스티커가 생각보다 좀 팩맨 그런 게임기 스티커보다 더 단단한 것 같습니다. 손으로 떼도 될 것 같습니다. 빡세게. 역시 여기 나사 구멍이 이렇게 있네요. 진짜 쉽지가 않군. 망했다. 망했습니다. 그럴 수가. 일단은 여기를 먼저 뽑아주고, 또 이 위쪽에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반대쪽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처럼 급하게만 안 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살살 떼서 여기도 있네.
네,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3개. 다 구부러졌네요. 여기가 앞으로 빼내야 됩니다. 앞쪽으로 빼내야 되고, 아이고, 야, 이게 뭐야? 납땜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와, 아, 네, 이것도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 빼고, 네, 그럼 한번 기판을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퀴 화면에 불 들어오는 거, 그리고 스피커 2개입니다. 네, 뒷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팩맨 게임기와는 달리 지난번에는 IOB라고 써 있었는데 IOB 1, 2, 3가 있었는데, 네, 그런 포인트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네, 컨트롤러 보드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혹 보드랑 이 LCD가 안 맞으면은 LCD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반응이 없네요. 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개조를 하려면 그냥 일반적인 이런 3.5인치 HDMI 디스플레이를 넣어서, 제가 예전에 아스트로시티 게임기를 개조한 것처럼 그냥 이 컨트롤러와 케이스만 사용하는 그런 개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에는 이 스틱이 너무 별로라서 좀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스트로시티야 워낙에 스틱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방향으로 푸시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네, 스틱이 조금만 좋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틱을 이렇게 돼 있어서 봉도 교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네,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방금 전에 5V 전원 넣은 것 때문에 LCD가 타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타는 냄새는 안 났으니까, 네, 일단 닫아 보겠습니다. 네. 네, 아주 엉망이 되었네요. 네, 혹시나 분해하실 분들은 제가 분해를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위에서 네,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여기 걸려있던 게, 이쪽에 걸려있던 게 빠집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해서 살짝 들어서 이 밑으로 내려주시면, 네,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이 옆판을 굳이 빼내지 않아도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조립의 경우에도 이렇게 넣으시고, 이쪽을 살짝 들어서 자, 이렇게 넣고 뒷판을 닫으면 되겠습니다. LCD가 설마 나가진 않았겠죠? 네, 옆면은 정말 엉망이 됐지만, 네,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개조를 할 것인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CD를 아예 다른 3.5인치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정보와 함께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